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3년 입주한 이영환 씨는 1년 반 만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안방, 거실 가리지 않고 마룻바닥이 모두 썩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용 욕실 화장실에서 나온 거예요. 배수로 안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꽉 막혀 있으니까 이게 차고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오바이트 하듯이. 한 달이면 끝날 거라던 공사. 그런데 함께 공사에 들어갔던 다른 집에서 이웃집 항의로 공사가 중단되자 이 씨의 집까지 공사가 멈췄습니다. 한꺼번에 고쳐야 공사팀 비용이 덜 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만 공사를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넉 달 만에 공사가 끝났지만 집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돼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욕조에서 아이들을 씻기는데 실리콘 틈새로 물이 새어나온 겁니다. 서둘러 욕조를 뜯었더니 욕조 아래 물이 10cm가량 고여 있었습니다. 이 안에 한강을 이루고 있다. 한강을 이루고 있어.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배수관이 콘크리트 조각으로 또다시 막혔던 겁니다. 방수제가 이렇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역류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도 좀 불안합니다.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커튼에까지 묻어나오자 이 같은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과 6개월 만에 지금 또 막 썩어. 저희가 저걸 그냥 방치한 것도 아니고 황의자루 같은 거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닦아내고 그런 조치를 했음에도 지금 저 정도 상태거든요. 함께 공사했던 다른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집은 결로 때문에 초인종이 고장나 문을 손으로 두드려야 했습니다. 물이 그럼 여기서 샌 거예요? 잘 모르겠고 지금 일단은 결로 때문에 뭐 이 위를 뜯은 상태에서 원인 찾느라고? 복도에서 전자습도기를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금세 습도가 40%에서 58%로 뛰었습니다. 새로 공사한 바닥인데도 수평이 맞지 않아 장롱은 틀어져 있고 거실 바닥에 구슬을 내려놓으니 굴러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건설사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자 불편을 초래한 건 죄송스럽다면서도 공사는 잘 끝냈다고 말합니다.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들이 설치하신 거예요? 입주 3년 만에 2번이나 대형 하자 보수를 겪은 이상혁 씨는 공사와 민원 제기가 반복되는데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하자를 보고 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때뿐이니까 한두 번 얘기하니까 이제 피곤해지더라고. 얘기도 못 하게 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또 웃긴 것 같으시고. 한 건축 전문가는 공사 과정을 찍은 사진에서 중요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야 할 철근이 공기에 노출돼 녹이 슬었는데 이럴 경우 건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기둥이 없어요. 다 벽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창자가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하자 보수로 대규모 공사를 했는데 또 다른 하자가 잇따라 나타나는 집. 이 아파트를 지은 곳은 국민 주거 향상을 지원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아파트 분양 외에도 각종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LH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에 대한 불만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LH의 임대주택에 들어간 장홍준 씨.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 안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의 하수구가 역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콘센트인 대로 물이 들어가갖고 다 타버렸죠. 불이 날 뻔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입주하면서 LH에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상태만 확인하고 갔을 뿐 수리하겠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닥이 2번이나 물에 잠겼고 결국 5달 만인 올해 1월 집을 나왔습니다. 청년층한테 뭐 보금자리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되게 깨끗하고
그런 기업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LH의 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이 주로 입주합니다. 2580이 접촉한 입주자들은 하자 보수가 불만이라면서도 선뜻 인터뷰에 응하길 꺼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약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잘못했다가 잘려버리고 그러는데. LH에 입주한 사람들은 하자 보수를 신청해도 곧바로 처리가 안 되고 고쳐주러 와서도 제대로 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2580은 LH의 하자 보수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로부터 부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세 건설사를 운영하는 정모 씨. 정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지역에서 LH 임대주택의 보수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 수리 비용으로는 인건비와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여러 집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손잡이 열쇠 하나 갈아주러 가면 그거 2만 원, 3만 원 주는데 새벽 4명 차 끌고 돌아다녀야 되지. 그 일이 되겠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죠.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해주고. 입주자들은 이것저것 고쳐달라 요구하지만 작업 지시서에 나온 것 외에는 고쳐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인이 쫓아나와서 좀 뭉쩍뭉쩍 해달라고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반 주택의 보수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공가, 빈집의 수리 비용을 많이 청구하면서 메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 사진만 적당히 찍고 마무리만 잘하면 LH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 찍고 다른 쪽 가서 그 자리에 설 찍는 날도 이제 다른 쪽 여기 뜯어진 것처럼 보이죠. 정 씨는 LH와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하청에 재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LH 측은 유지보수 공사는 2년에 한 번씩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는 재하청을 주는 게 금지돼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낙찰업체 재하청 또 이제 재하청에 또 재하청까지 내려갔으니까 또 이제 중간에 다 잘라먹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간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LH에는 사진과 서류만 제출하면 현장 감독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이 문제 없게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죠. 그 포토샵으로 이제 결로가 막 생긴 것처럼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업체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입주자들은 그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LH는 그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일단 조사를 통해 갖고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맞게끔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부실 공사는 아파트 조경에서도 나타납니다. LH가 지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수로 심어놓은 대형 소나무들이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파리는 말라 떨어졌고 붉은 빛을 띄어야 할 줄기는 껍질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5년 전 입주한 뒤 1년도 안 돼 단지 곳곳에서 나무들이 죽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조경 하자를 인정한 건설사가 2013년부터 2년 동안 나무 1,300그루를 다시 심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1,500그루의 나무들이 또 죽었고 1,000그루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사목의 기준이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만 살아있으면 고사목을 안 치는 겁니다. 제식제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중장비를 동원해 줄기 아래의 땅을 파봤습니다. 잘려진 굵은 뿌리는 보이지만 얇은 잔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나무의 크기로 볼 때 조경용으로 관리한 나무가 아닌 강원도 야산에서 자란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섞여 있는 걸로 봐서는 산지에서 자라던 나무들을 공사 중간에 이제 나오는 것들 이제 교체해서 갖다 심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인근의 다른 나무도 땅을 파봤습니다. 나무를 옮길 때 뿌리와 흙을 함께 묶었던 철사와 고무밴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무 등 썩지 않는 재료는 반드시 제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나무 역시 잔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종 발달해서 유공관을 박아서 이렇게 발달을 시켜놓으면은 진짜 이렇게 털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세근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요. 조경용 나무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식 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잔뿌리를 키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른바 뿌리 돌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잔뿌리를 키워놔야 수분과 양분을 잘 흡수해 옮겨 심은 뒤에 더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잘라지게 되면 더 이상 여기서 길이 생장을 못하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뿌리가 이제 다시 나는 거를 이제 자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뿌리 돌림을 한 조경용 나무의 가격은 산지 야생목의 서너 배. 주민들은 LH가 뿌리 돌림 나무 가격으로 분양가를 받고 실제로는 값싼 산지의 나무를 심은 뒤 2년의 하자보수 기간만 버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불복이에요. 야생목 실제하고 살면 되는 거고 죽으면 한 번 더 시켜주면 끝나는 거고. 그걸 알아서 너희들 소송하지 뭐 마음대로 해라. LH는 공사 당시만 해도 뿌리 돌림이 공사 기준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무의 수종이나 규격, 수형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걸 선택해서 입주자들한테 만족감을 주자 이런 쪽에서 먼저 접근을 했지. 하지만 당시 나무의 가격은 조달청의 수목 단가를 따랐고 이 조달청 단가는 뿌리 돌림을 한 재배품이 기준이었습니다. LH는 조달 단가로 했다고 하셨죠? 네. 만약에 훈련목 기준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훈련목 기준이라면 제가 알기로도 단가 차이가 엄청나죠. 주민 2천여 명의 서명을 모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 주 중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한 민간 건설사의 하자 보수 현장. 벽에 부서진 석고보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자인데 저희가 뭐 AS 할 때 시공에 대한 하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불편한 사항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회사까지 별도로 두고 하자 보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브랜드 선호도에서 얻어진 어떤 무형의 이익, 그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자회사를 두고 적극적으로 되풀이되는 부실 시공과 하자 보수. LH는 최근 5년간 32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5가구 중 1가구가 하자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혜택 받은 사람이야. 참어 이거지. 그건 그게 개인 돈으로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다 예산가지 하는 회사인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로 설립된 LH. 싸구려 부실투성이 아파트라는 오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공부터 보수까지 보다 꼼꼼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